지금은 서화한의원에 왔습니다. 저희 협력병원이고요. 원장님이 재택의료를 같이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때 한다고 동의를 했었고 이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서화한의원에 도착을 했고 조금 빨리 도착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볼 건데 명절 선물 저희 센터 거용 남는 게 있어가지고 원장님 가져다 드리려고 하고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계속 일을 해서 그런지 체력이 안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맥도 좀 짚어보고 뭐 필요하다면 한약도 조금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뵙고 진료도 한번 봐볼까 해요. 저희 협력병원이어가지고 저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원장님이 방문해 주시면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 봐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필 사진을 찍고 지금 주간보호센터 오픈할 현장에 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날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조급하기도 한데 부지런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장기 렌트를 하면서 렌트 프리 기간을 주셨어요. 그게 길지 않다 보니까 렌트 프리 기간에 오픈을 하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렌트 프리 기간에 운영을 하면서 수급자를 많이 모집해야 좀 리스크가 적을 것 같습니다. 월세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 고정 지출 비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줄여야 그 부담이 훨씬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거니까 네. 밑에 거를 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거 두 개를, 그러니까 밑에 거 중간에 하나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저 왼쪽 거. 네. 왼쪽 거 그냥 구조대 밑에 구조대에 이 위치는 여기 요걸로 했어요. 그냥 구조대 있는 대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벌써 4시예요. 오늘 4시 반에 어르신 댁에 방문하기로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방문간호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주말도 없이 해야 할 날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 댁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방문간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적인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집에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면 여러저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 가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사설 구급차 비용만 10만 원 넘게 들어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진료만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보호자도 힘들고 어르신도 힘들고 그래서 콧줄, 소변줄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고요. 그게 바로 장기요양 등급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식사도움, 가사도움만 가능하신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방문요양만 제공 가능한 센터들이 있고 저희 센터는 방문간호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방문간호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려서 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부 지침 방향상에서도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돌봄이 식사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거를 좀 관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악화되지 않게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점점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저희 센터도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 간호를 들어가는 어르신들과 들어가지 않는 어르신들의 컨디션 차이가 너무 커요. 갑자기 안 들어가시던 분은 갑자기 안 좋아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봐주시고 체크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간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어제 저녁인가 이제 저희 톡톡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욕창이 4기로 너무 심하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집에 계시는 분이라 좀 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요양 3시간을 받고 있고 간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가가 부족한 상태여서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신청을 지금 해둔 상태고요. 그 등급 변경이 좀 되면은 이제 간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도액이 부족하신 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기로는 한도액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제가 서비스라는 제도가 이번 연도 3월에 저희 기관이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통합제가 서비스라고 하면은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제도고, 월 한도액이 100% 보통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제도는 110%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추가 10%에 대해서는 보호자분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용을 하길 원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번 연도 3월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통합 돌봄만 지금 한 5분 정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고 뭐 낮을 이유가 없죠. 어쨌든 간호사쌤도 2번 정도 방문해 주시고 한도액을 110%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보호자분이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이 없다 보니 이게 좋지 않을 수가 없죠.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컨디션도 제가 간호사여서 항상 자주 들러서 어르신들을 체크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확인해주고 계시고 특이사항이 생길 경우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욕창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너무 심한 경우거나 저희가 이렇게 지금 치료를 하기 전에 병원 가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대불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괴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닦여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녹여서 파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닫혀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병원 가서 조금 치료를 하고 오면 치료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내해야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소독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면서 괜찮아질지는 좀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2집을 갔다가 올 예정이고, 집에 오면 한 7시 정도쯤 되지 않을까. 방문 요양 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주말 밤, 낮 없이 그냥 부르면 상담하고 부르면 전화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댁에 도착하면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르신 집에 도착을 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를 뵈러 온 거라서 아 그래요? 어머니 상태나 이런 게 어떤 거 간호해야 될지 보러 온 거라서 네네네. 네, 어느 상태인지 저희가 체크하러 온 거라서. 네네네. 일단은 네네. 좀 시간 걸릴 텐데. 지금 일단 휠체어 타고 지금 호송은 잠깐 누나가 바람 쐬러 간다고 하고. 보통 상태 설명만 일단 듣고요. 네네. 저희는 3가지 사업 전부 다 하고 있고, 간호, 요양, 목욕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간호는 이제 하시는 거는 기초 건강관리, 혈압이나 구강간호 이런 거 활력직이라고 하죠. 보통 간호사님들이 병원 왔을 때 하는 그런 거 건강관리는 기본으로 하고요. 어르신들 별로 콧줄, 소변줄 이런 거 지금 어머니 있을 생각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 관리, 어머니 상처 있는 거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재활, 이걸 제일 많이 하세요. 집에 계시면 운동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운동 같은 것도 제공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어머니 컨디션 떨어졌을 때 그 병원에 이제 수액 맞으러 자주 가시잖아요. 그런 것도 수액 준비해 오시면 저희가 수액 주사 가지고 집에서도 맞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병원에서 좀 반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 협력병원에서는 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혹시 나중에 이제 생각나시거나 어머니 컨디션 떨어질 때 미리 말씀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래서 방문 요양은 누님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외부의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간호가 있는 센터에서는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머니 치매 진단을 안 받으셨다죠? 네, 그거는 없어서. 그건 없으시고,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12시간씩 쓸 수 있는 거를 22번 정도 쓸 수 있어요. 22회 정도. 그러면 24시간 동안 11일 동안 어머니 옆에 상주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케어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그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간호하고 요양을 이제 내년부터. 지금 첫 번째 집 방문 간호 계약을 완료하고 지금 2번째 집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욕창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등급 변경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잘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때 센터를 끼고 하는 게 좋은 게, 어떻게 받는지 절차나 어떤 걸 평가하는지 알고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등급을 받고 떨어지고 나서 연락이 오시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등급 신청이 가능해요.
정확하게는 6개월 있다 신청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에게 등급을 주기 때문에 6개월 전에 6개월 내에 이제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흔적이 남고 그런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등급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처음 받을 때 제대로 받으셔야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문 간호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안내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욕창 상태를 조금 확인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방문 간호를 하다 보니까 주말이 쉰다고 해도 보통 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문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어르신들 컨디션 안 좋거나 의료적인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어르신들이 꼭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응급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 이 지역을 약간 벗어나는 여행을 해보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문 간호 계약을 하면서 보호자분이 간호가 오는 사람이 조무사 선생님인지 간호사 선생님인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호사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실습을 거친 이렇게 인증된 인력이고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학원을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경력이나 이런 경험치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병원에 있었다 보니 그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제 롤과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롤이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간호사 선생님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00% 간호사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방문 간호를 할 때도 누구가 나가도 전부 다 간호사 선생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집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